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입니다. 영어로는 The Call of the Wild라고 해서 많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겁니다. 처음에 이 책 처음 읽을 때 주인공이 사람인 줄 알고 한참 읽었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주인공이 어떤 반전처럼 이렇게 지금이야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 이제 그 개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파격적인 책입니다. 이 잭 런던은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거의 뽑힌다고 해요. 이 사람이 삶은 굉장히 고단했었는데 오히려 그 금광을 캐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가서 고생은 어마어마하게 하고 거기서 금은 하나도 캐지 못했었지만 이 알래스카에서 했던 고생을 거기서의 어떤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책 자체가 이렇게 파이오니어 정신 이런 거에 잘 맞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시대 정신이었던 또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40세밖에 못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젊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굉장히 뭐 거의 수많은 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직업 끝에 작가를 한 거 치고는 아주 단기간 한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장편만 8편, 단편은 40편 정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작을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. 유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야성의 부름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많은 버전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. 이거 못지않게 유명한 책이 그 다음에 화이트팽이라고 해서 하얀 송곳니라는 뜻인데 이 화이트팽이라는 것도 이분의 유명한 책입니다. 이 바다 늑대라고 해서 이분의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창 이제 1904년 이분이 책을 발표한 게 맨 처음에 이 책이 1903년 그리고 바다 늑대가 1904년 그리고 하얀 송곳니가 1906년 요즘에 다 하게 되고요. 좀 재밌는 걸로 이 책을 내고 1년 뒤에 한국에 옵니다. 4개월 정도 이제 조선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머물렀던 본인의 생각을 그 조선 사람이 엿보기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져 있습니다. 보시면 아주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이 통찰이 있으세요. 짧은 기간 봤지만 이 워낙 그 알래스카나 이런 원주민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바다 늑대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이 당시가 워낙 그 해양 소설 유명할 때라서 뭐 모비딕의 에이헤브 선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피터팬의 후크 선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훨씬 전에 해저 이말리의 선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게 복합체 같은 울프라고 하는 그 선장이 나오는 바다 표범을 잡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특히 화이트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해서 팽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냥 주식 그래서 그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 구글 하는 팽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유명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사람의 소설 화이트팽을 이렇게 딱 연상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서 그것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세요. 이분의 소설에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큰 게 이 알래스카에서의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분은 어렸을 때 본래 친부한테는 버림을 받고 두 번째 아버지는 잘 따뜻하게 키워주긴 했는데 워낙 이제 가난해서 그리고 어머니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아주 아기 때서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 됐었고 또 돈을 벌면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실체 같은 거를 훨씬 더 알게 되죠.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버클리 대학의 영문과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다녔지만 역시 또 다시 돈을 이제 그 당시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골드러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하느라고 영문과는 그만두고 하지만 이분의 평생 말했던 것이 나는 두 개의 대학을 다녔는데 하나가 자연이고 하나가 도서관 그래서 자연과 도서관이라는 대학을 다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이 첫 소설인데 뭐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대성공을 이뤘고 그리고 바로 한국에 옵니다. 그래서 한국의 YMCA에서 야성의 부름 책 낭독회를 해서 되게 큰 반응을 얻고 오히려 사람들이 아마 이분의 잭 런던의 이 책이 별로 유명해진 게 워낙 좀 떳떳하게 썼거든요. 자, 우리 보통 뭐 비숍 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했지만 이분은 아주 냉정하게 하지만 절대 우리나라를 싫어하거나 꼭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냉정한 거죠.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어느 정도고 조선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아주 냉정하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걸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워낙 특별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잭 런던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소설처럼 이렇게 쓴 그런 책도 재밌게 나와져 있습니다. 아주 재밌어요.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의 어떤 상황도 있지만
이 사람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,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작가가 된다는 게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공무원을 합격할 것인가, 아니면 하필이면 딱 그 잡지사에서 이걸 사겠다고 하는 데가 와서 작가가 될까라고 하다가 작가 쪽을 택했고,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수많은 글을 보냈는데 전부 다 딱지를 맞았었는데, 이 책이 이제 한번 유명해지고 나서는 서로 어디 숨겨놓은 써놓은 글 없냐, 그래서 원고료가 2배, 5배, 10배 이렇게 뛰면서 그때 주면 막 너무 훌륭하다 그랬는데, 사실은 그 책이 다 옛날에 써놓은 그런 거였다,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그리고 젊었을 때 마르크스 사상이 굉장히 많이 따랐던 사람이고, 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사회당을 나오기도 했었고, 이분이 워낙 떠돌기도 많이 떠돌았고, 이제 세상에 별로 이렇게 땅을 디디고 있지 않았어서 천년을 갈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고 싶다 해서 지었었는데, 집이 또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전소돼서 그걸로 인한 어떤 우울증인지 또 아니면 어떤 사상적인 그런 건지 해서 일찍 40살에 아깝게 돌아가셨습니다. 이 책을 처음 읽어보시면 아마 딱 당연히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기 쉽거든요. 근데 당연히 모든 책들은 다 이제 사람이 주제로 되었었지만, 이거는 동물이 주인공이 돼서 한 거였었고, 굉장히 그 심리 묘사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1897년, 1900년이 막 시작되기 전에 알래스카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, 거기서 이제 골드러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 이 알래스카를 끄는 개들이 필요했던 거죠. 눈썰매를 할 수 있는 개들이 굉장히 필요해서 쓸만해 보이는 개를 빼돌려서 팔아먹는 비틀어진 모습서부터 시작해서 이 개가 납치된 상태로 이제 알래스카에 가게 됩니다. 그래서 흥정에 의해서 또 주인이 바뀌게 되고, 그 주인한테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우아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문명의 어떤 존재였었는데, 갑자기 야생으로 던져지는 거죠. 그래서 그 야생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말 너무나 문명적이고 아주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다가 야생으로 이제 내던져서 어떻게 이 야생에 다시 야성을 깨우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주인공 벅이라고 하는 개의 스토리입니다. 그래서 이 개가 처음으로 가서 느낀 거는, 이 자연에는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인간의 법에 따르는 세상만 있는 줄 알고 살았었는데, 그게 아니고 자연으로 가니까 결국 이 몽둥이와 송곳니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구나. 내가 몽둥이에 얻어맞아서 죽든지, 아니면 송곳니에 내가 누구를 죽이든지, 몽둥이와 송곳니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깨닫고 거기에 또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것도, 왜 아문센이 북극하고 이제 남극을 처음 했잖아요. 그래서 왜 아문센은 남극 탐험에 성공하고 그리고 스콧 대령은 못했을까라고 할 때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갯썰매라고 해요. 그래서 아문센이 오히려 너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문센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고, 오히려 실패한 그 스토리는 훨씬 더 아주 영웅적으로 또 잘 되어 있는데, 실제로 아문센은 이 극지에서 아주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교통수단과 이 개가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, 북극에서 오랫동안 극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관찰해서 갯썰매를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입는 모피 옷을 입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아문센이 남극에 훨씬 더 먼저 성공하고 무사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거에서, 개라고 하는 것이 극지에서 얼마나 유용한 동물인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. 이 개들도 그냥 개들이 아니고, 썰매를 매려면 근성도 있어야 되고, 얘네들을 이게 잘, 좋은 말로는 격려지만 나쁘게 말하면 악에 바치게 좀 하지 않고는 시속 60km로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, 이 개들은 해내거든요. 그래서 알래스카에 제일 먼저 쓰이기 시작한 게 우편을 하기 위해서, 그래서 우편을 배달하려면 거기 그렇게 수천 킬로에 몇백 킬로에 한 명씩 떨어져 있는데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개썰매를 해서 하게 되고, 벅도 처음에 우편개로 여기 오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주인에게 학대당하기도 하고, 하지만 끝끝내 이 독보적인 1000마리 개 한 명 내지는 10,000마리 개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 특별한 벅이라는 개가 어떻게 주인에게 인정받고 진심으로 부려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을 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에게 보훈을 하고 목숨을 구해주고, 또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좀 슬픈 결말이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는지,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랑하던 주인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걔가 어떻게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서 하는가. 요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도 있고, 요즘 과학 교양서에서 보면 왜 가축이 어떻게 가축화되었는가, 본래 이게 다 야생에서 있었는데, 근데 이 개가 상당히 처음부터
옛날부터 제일 초반에 이 가축화됐던 것 중에 하나고, 아마 늑대 중에서 인간 주변에 와서 먹었던 거, 그래서 늑대가 먼저 사람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늑대를 잘 구슬렀는지 모르지만 순종적인 이런 종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부터 급격히 다른 종자가 됐다. 이게 본래는 개는 늑대로부터 온 것이지만 굉장히 다른 게 되었고, 하지만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또 늑대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래스카 같은 그런 극심한 곳에 가면 이것이 정말 개인지 늑대인지 모를 만큼 야성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20세기 초반은 정말로 온 세계가 다 이 사회주의의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때였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냐 아니면 남이 너를 먹여 살려주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다른 책에서 보면 그런 거에서 이제 동물들은 남이 주는 걸 먹지 않고 내가 잡아서 내가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서 어찌 보면 자연에서는 훨씬 더 강자인 거죠. 그래서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, 진정한 힘, 이 사람의 전체 다른 스토리들을 다 봐도 결국은 힘이거든요. 이 사람의 모든 저작에서 나오는 거는 내가 힘을 갖고 있느냐,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. 우리 조선에 왔을 때도 속상해했던 것 중에 하는 게 조선 사람들은 힘이 없구나. 어떻게 하면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, 이 사람도 워낙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.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힘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택한 것이 스스로를 공부하고 또 더 강해지고 정신력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더 강해지는 거를 하고 또 돈을 번다고 성공하는 것 자체가 다 강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힘의 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아주 일관되게 중요한 겁니다.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어떤 피덩어리 생명체가 힘을 갖춰서 이 자연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게 이 사람 작품에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고,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연대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믿음 사책에는 뒤에 불을 지피세라고 하는 이 단편이 같이 붙어 있고요. 보통 이 사람의 두 개 양대 책을 뽑을 때는 야성의 부름하고 화이트팽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소설이다 보니 너무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스포가 될까봐 스토리는 하고, 이 화이트팽 같은 경우도 전에 조승현 작가가 내 인생의 책 딱 몇 권 뽑은 거에 화이트팽이 들어가 있어서 그 화이트팽을 보셔도 화이트팽은 좀 더 철학적인 책이라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고, 네, 이거는 이제 개의 관점에서 쓴 스토리 거라면 화이트팽도 많은 스토리가 중간에 전개되지만 좀 더 철학적인 얘기가 많고, 늑대 선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모비딕 같은 거를 보는 느낌으로 본인의 이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잭 런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알게 된 다음부터 보면 이 잭 런던이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고 많이 팔린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고자 했던 거는 야성의 부름. 두껍지 않고 한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. 글씨도 작고 빡빡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, 화이트팽도 굉장히 재미있으시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려드리고 싶고, 그리고 조선 사람 엿보기도 보시면 좋은 소리 하는 거에만 너무 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는, 힘없는 어떤 나라의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뼈아픈 얘기도 잘 새겨 들으면 우리가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살아남고 힘을 갖는 나라가 됐구나 하는 거에 대한 더 어떤 감동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유튜브를 보셔도 콜 오브 더 와일드라고 해서 여러 버전의 영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. 여기서 나오는 큰 어떤 인간관계가 개에게 있어서 인간은 신이거든요. 그래서 저 신은 저렇구나, 저 신은 저렇구나, 신들에게는 뭐를 하면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이 신과 어떤 그 우리 니체 사상에서 했던 것처럼 권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또 정의로운 것이 뭔가 그런 거에서도 어찌 보면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정의고, 세상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나의 생존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의 정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궁극의 정의인지 하는 것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다늑대에게서는, 모비딕에서는 고래 사냥이었었잖아요. 그래서 등유를 얻기 위해서 그 큰 고래를 잡는 거였다면, 울프라고 하는 그 선장이 나오는 바다늑대는 바다 표범을 잡는 거예요. 근데 바다 표범은 사실은 가죽 털 이외에는 쓸 게 없이 다 버려야 된대요. 근데 오로지 여성분들의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
위해서 바다 표범을 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한 것도 잠깐 나오면서, 하지만 선장 안에서 어찌 보면 이 골드러시만큼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배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거친, 정말 개들의 야생과 똑같을 만큼 배 안에 떨어진 그 거친 남자들의 삶이 얼마나 이 벌판에서 벌어지는 개들만큼이나 잔인하고 자연에 던져진 것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, 좋은 사람들, 그것이 이 개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가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, 이게 아무리 야성으로만 있어서 너무 힘도 세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500kg을 밀가루를 싣고 100m를 걷는다는 거에 이제 막 내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그리고 하루에 시속 60km로 수천 킬로미터를 그냥 쉬지 않고 달리는 거, 이런 거에서 믿을 수 없는 괴력을 가진 악마 같은 힘을 가진 정도의 동물이지만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과 나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정확히 아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확실하게 보복하고 또 확실하게 보은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잘 있습니다. 그래서 문명과 야만이 굉장히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거, 세상에서 사랑은 헌신이고 야수는 증오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야수성이 정말로 한 끗 차이로 다른 종이의 양뒷면과 같은 것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은하고,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정말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를, 내 신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무엇보다 이 잭 런던이 사람들이 제일 높게 하는 거는 자연을 이렇게 가까이서 그렇게 극한의 자연을 이렇게 관찰하고 거기서 견뎌내면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제일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잭 런던이 조선 사람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, 어찌 보면 조선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알래스카의 그 원주민을 볼 때 백인들이 보기에는 좀 뭐랄까 다른 존재잖아요. 백인이 좀 더 힘이 센 신이고, 그런 원주민은 신은 신인데 좀 급이 낮은 신이고, 이런 거라면 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인들도 어찌 보면 그 인디언만도 못한 그런 걸 수도 있고, 너무 안타까워하는 건 이 사람도 이 골드러시를 갔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항구에 이제 짐을, 거기서 이제 골드러시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, 내가 이제 거기서 먹고 살 짐과 뭐 장비 같은 거를 들고 거기에 이제 알래스카 항구에 내렸는데, 탄광이 있는 게 아니고 탄광은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수백 킬로를 가야 되는데,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뱃썰매하고 인부를 불러서 그 짐을 옮기면 한 2, 3일이면 되는데, 이 사람은 정말 돈이 1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진 돈 다 가지고 그런 장비 사고 하고 딱 내렸는데 수천 킬로를 그 눈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등에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짊어져서 갈 수 있을 만큼 가서 그거를 내려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가서 또 갈 수 있는 만큼 가서,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 한 3개월에 걸쳐서 그 탄광에 도착하거든요. 땅에서, 이 알래스카 땅에서 나는 금이니까 알래스카 사람들이 그 금을 가져야 되는데, 실제로 알래스카 사람들은 잔돈, 뱃썰매라든지 그런 인부, 짐꾼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준 그 잔돈을 세고 또 세고 헤아리면서 잔돈에 기뻐하면서 그 잔돈으로 받은 돈은 술을 먹어서 다 없애버리고,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비참하고 결국은 멸절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와,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문명은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금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우리가 백인이라는 어떤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이라는 레벨이 있을 때 백인도 다시 둘로 나눠서 금을 캔 자와 금을 못 캔 자, 그러면 금을 캔 사람은 운이냐?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운도 실력이고 그것도 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의 힘을 같이 가져야 된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원주민이나 심지어는 개에게까지도, 이 동물에게까지도 의인화해서 안타까워했던 거는 정말로 내가 가진 보물이 무언지, 그래서 그 보물을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,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꼭 가져야 된다. 힘을 못 가진 거를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. 너가 이 야생에서 떨어져서 힘을 갖춰줘야 된다. 이 야생의 동물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고, 좀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그 플라워문인가 텍사스 쪽에서 유전이 개발돼서 그 원주민들한테 유전 개발을 주려고 했다. 그 원주민들도 이렇게 음모로 죽이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이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 하나도 이 금을 갖지 못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주민들을 막 보호구역으로 밀고 밀어서 넣었는데
남부 텍사스 쪽에서는. 근데 마침 거기서 엄청난 금과 석유가 발견되니까 그러면 여기 원주민들한테는 그 땅에서 나오는 거를 이 사람들 재산으로 하기로 됐던 거를 석유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백인들이 보기에는 또 너무 속상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석유에 대한 권리가 있는 그 원주민들이 또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.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가,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인가, 어떤 사람을 떠나 존재로서 내가 그것이 늑대이건 개이건 사람이건 원주민이건 백인이건 간에 내가 이 세상의 자연에 던져져서 스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힘을 갖추자는 거, 그리고 또 힘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이분은 평생에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안이 복잡해서 공부를 못했다든가 뭐가 어땠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일절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의 온 생애가 이 세상과 정말 열심히 싸우면서 힘을 이루어가면서 살았던 거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. 정말 이 잭 런던을 저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책을 여러 권을 읽을수록 어찌 보면 너무 드릴 말씀이 많아서 오늘 유난히 더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데, 딱 하나, 이 사람은 사람이 생명체로서 힘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라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, 잭 런던의 세계로 꼭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